이게 나왔네 이런 것들을 대표님이 좀 뽑아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씩 좀 일단 네. 기사부터 보면서 입을 네네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견인 교수시고 네, 되게 오래되신 이제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보니까 이제 집 사려면 3월이 막차 3분기에 반등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 마침 또 이런 전문가분께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 이제 또 올라오니까 좀 저도 좀 약간 좀 신기해서 좀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대부분 이 말씀에 다 동의를 해요. 예. 또 금리 재작년에 이제 안 좋았던 게 금리 때문인데 이 금리 문제가 조금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힘들고 오히려 좀 상반기에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DSR이 지금 이제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 보금자리 특례라든가 예전에 뭐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 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DSR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DSR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DSR 40%에서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아니면 집을 사는 게 힘들다. 이게 이제 DSR 규제가 좀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정부에서 이제 언제까지 이제 신생아 대출이나 이제 특례 보금자리 이런 걸로만 이제 대출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집값의 상승 여력이 이제 에너지가 좀 응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가 좀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 근데 저랑은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게 이제 네. GTS 개통의 1기 신도시에서 이제 일산 마두 백석 이런 데 좀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고양시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제 GTS A 노선까지도 저는 같은 생각인데 네. 이쪽 1기 신도시에는 사실 새 아파트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운정 신도시 쪽이 오히려 왜냐하면 신도시고 GTS의 어떤 효과가 그쪽도 이제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정 신도시 쪽이 더 투자 가치로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그 다음에 왜 제가 방송에서 그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한번 네.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라고. 그때 분양가가 아마 3억대 초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이 전세고 매매 이걸로 한번 볼까요? 전체 매매 보면 지금 좀 올랐잖아요. 이게 그 3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한 3, 4천 정도 이렇게 좀 붙은 것 같아요. 피가 좀 싼 게 한 2, 3천 정도가 피가 붙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피 뭐 한 700, 800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네네네. 근데 그때 피 뭐 700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입주가 마무리되니까 피가 됐고 여기가 또 그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감정가가 한 4억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왜 그때 왜 그 화곡동에 그때 뭐죠? 그 목동 사시는 분이 네. 5천만 원인데 투자 뭐 할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감정가가 4억이면 그분 같은 경우 무주택자니까 70%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억 8천이 나오는 거고 분양가가 3억 2천이면 보증금 만약에 2천 받거나 3천 받으면 사실 내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가격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입주장이 마무리되니까. 왜냐면 여기가 또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근데 사실 대표님 수영장 네, 수영장 굉장히 중요해서. 근데 이제 신도시에 물론 이제 여기가 운정 그 GTS 역세권은 아니지만 네. 운정 역세권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이 뭐 다 떨어지는데 뭐 집 사라고 하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지들은 그렇게 떨어진 것도 없고, 사실 가격이 오히려 그때 방송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게 큰 돈이 많이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큰 돈이 많이 왜냐면 감정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세가가 좀 입주장이다 보니까 좀 낮은 건 맞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 월세를 세팅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사자분 오셨거든요? 오셨다고요? 네. 네. 대표님 저예요. 전재산 5천만 원. 아, 네네네네. 목동 네네. 빌라 네네. 탈출하고 싶은 그 여성분. 너무 그게 좀 인상 깊었었는데 그때 저도 제가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고 제가 방송에서는 또 이게 말씀을 좀 못 드린 게 좀 약간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한번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 여기가 좀 저렴하긴 했어요.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역세권은 아닌데 그걸 네네.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네네. 좀 저렴했었다. 네네.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지금 이제 피가 한 그래도 2, 3천씩 지금 붙고 있고 그때보다는 어쨌든 한 1, 2천 제가 오른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이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오르는 단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이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게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면 감정가, 새 아파트는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출이 많이 나오면은 사실 그렇게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5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이런 거를 봤을 때 전세 한번 봐보세요. 전세나 월세. 월세는 뭐 월세도 궁금하네. 5천에 한 120 정도니까 아까 이게 분양가가 3억 2천인데 감정가가 4억이면 4억에 70%면 2억 8천이잖아요. 거기다 월세 보증금 5천 더하면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세금 이런 것 저거 네, 하면은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2억 8천에 대한 월세 그 이자를 내더라도 월세 120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충당이 되는 거예요, 거의. 2.8억?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2억 8천이죠. 2억 8천에 만약에 한 4% 잡아볼까요? 네. 93만 원이거든요. 오히려 충당이 되고도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4% 대출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감정가가 4억이고, 무주택자는 70% 대출 나오니까 2억 8천에 보증금 5천 더하면 3억 3천이니까 분양가로 거의 분양가, 그러면 내 돈이 거의 안 들어와도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하수 KB 국민은행, 박하수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GTS 때문에 아까 일산 쪽, 고양시 쪽이 괜찮을 거라는데 그쪽은 신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신축이 더 좋은 이유가 제가 이것도 뉴스에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잠실 5단지 뭐 공사비 후폭풍에 재건축 대장주가 뚝뚝. 이게 뭐냐면 추가 분담금이 1억 이상 붙는다는 얘기가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새 아파트는 가격이 분양가가 지금 가격이 아니라 사실 2년 전, 3년 전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분양가로는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 후폭풍에 재건축 대장주가 가격도 떨어지고 재건축 단지가 떨어지고 있는, 물론 이제 추가 분담금 부담 때문에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공사비가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2, 3년 전 가격으로 그거를 지금 새 아파트를 산다? 저는 충분히 그런 메리트 있다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단지들 중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중소형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한참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평균 자산 규모가 4억대, 순자산이 4억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3억대, 4억대 아파트는 그렇게 경기랑 상관없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그런 아파트들은 그렇게 이제 경기랑 상관없이 떨어지지 않고 오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 아파트고 또 커뮤니티 잘 돼 있고 수영장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입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월세 계산했을 때 실제로 들어간 돈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 대출 이자하고도 오히려 돈이 남으니까. 사실은 내 돈이 안 들어가고 돈이 3, 40만 원 남는다는 거는 거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똔똔만 돼도 그렇죠. 전세 투자한 것처럼 똔똔만 돼도 뭐 땡큐인데. 네. 근데 월세가 상당히 높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러네요.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서 그런가. 그러네요.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뭘 여쭤볼지 아시죠? 네. 사냐 말하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문제인데. 사요? 그건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집값이 요새 하락하고 있는데 너는 왜 사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인데, 아니 이런 아파트들은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는 게 저는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 아파트도 보면 제 기준에는 네. 많이 벗어나는 아파트예요. 저는 막 역세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역세권. 그렇죠. 네, 이런 거 좋아하고. 그건 맞네. 평지는 맞네.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가 깔려 있다든지 뭐 그쵸.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앞으로 이제 생기니까. 이런 거가 아무튼 오른다는 거. 네네. 좀 아무튼 이런 스타일로도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데서 찾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고민할 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선택할 게 많은데 사실 돈이 많지 않으신 분은 선택할 여지가 더 적은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한테 많다는 거지 이 아파트가 뭐 최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이 소액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로 찾아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냐. 예, 그리고 지금 이 가격에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해하시지 마시는 게 저는 여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없고요. 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일부러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괜히 오해 살까봐 안 하고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사시든 안 사시든 저랑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지금 현 상태도 아직 저평가 구간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난 이런 관점으로 본다. 네네. 네. 네. 판단 여러분들 하시는 거죠, 뭐.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수도권에서 네. 이제 공급 부족 얘기 나오고 네네. 뭐 하다 보니까 중대형 쪽을 봐야 된다. 네네. 아니다. 중소형 쪽을 봐야 된다. 네. 84 초과를 봐야 된다. 네네네. 아니면 5984를 봐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의견이 네네네.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경기가 좀 이렇게 불확실하고 안 좋으면 사실 중소형은 많이 안 떨어져요. 일단은 그러니까 경기 방어용으로 중소형이 저는 더 괜찮다고 보는 견해고, 특히 이제 25평 신축 25평 이하는 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렇게 강남권이나 좀 입지가 좋은 지역은 대형 평형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은 대형이 더 오를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랑 못 사는 동네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에서는 용산이나 뭐 강남에서는 대형 평형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서민들이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중소형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 사실 집값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소형보다 25평보다는 34평, 40평대가 더 인기가 많긴 해요. 지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도 어떤 단편 1인정을 평형에 대해서만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형이 더 우세하냐, 소형이 우세하냐, 중소형이 더 우세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경기 방어용으로는 중소형이 좀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대형으로 좀 가고 싶다고 하면은 좀 입지가 좋은 곳, 누구나 아는 잘 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에서는 대형도 크게 좀 오를 여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34평보다 54평이 훨씬 더 인기가 더 많고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상황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뭐 큰 평수가 더 간다, 작은 평수는 더 안 간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보면 확실히 지방의 좀 상급 동네들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대전의 도안 신도시라든지 뭐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네네.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큰 평수가 많이 큰 가잖아요. 평수가 메인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입지가 좋은 데는 큰 평수가 메인인데, 또 이런 지역들은 의외로 이제 좀 작은 평수가 더 인기가 있을 지역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대형도 물론 크지만 소형도 사실 만만치는 않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지역은 소형이라도 비싸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 소형도 인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25평이 인기가 좀 없는 거는 맞아요. 사실 25평. 왜냐면 워낙 그 큰 평수다 많고 또 집값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이렇게 역발상으로 보면은 네. 그 지방이나 수도권, 그러니까 지방 쪽으로는 오히려 청약 경쟁률은 오히려 25평이 낮으니 오히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좀 작은 평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지방에 어떤 지역에 꼭 당첨이 되고 싶다 그러면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라는 게 경쟁률이 확실히 적습니다.